6.25 전쟁이 발생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태백중학교 학생 120명 중 생존자는 4명뿐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평화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나라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희생됐는데요. 꼭 기억해야 할 6.25 전쟁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잊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론은 지금에서 살펴봤습니다. 제8대 원주시 의회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유석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부의장도 같은 여당인 이성규 의원이 차지해 집행부의 견제와 협치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원주 지역 보훈단체들이 현충탑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충탑을 왜 이전해야 하는지, 또 어디로 이전해야 하는지 의원 발언대에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발생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나라와 내 고향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태백중학교 학생 127명이 입대해 최전방에서 활약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중 18명의 어린 학생들이 희생됐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태백중학교 참전 학도병들을 만나봤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9일 태백중학교 학생들은 경북 영주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3사단 23년대에 자진 입대합니다. 박효철 선생을 포함해 학생 127명은 학도병 중대로 편성돼 최전방에 배치됩니다. 영월 녹전지구 전투와 3군단 철수작전, 피해 능선 전투 등에 참전해 전공을 세웁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전투에 투입될 때마다 전사자가 발생하고 정식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급도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고향에서 함께 지내던 동료의 죽음은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한으로 남습니다. 찾아보니까 편지 한 쪼가리가 나왔어요. 뭐냐면 이 양말은 어머니 데리고 화랑담배는 아버지 갖다 드리겠다고 전쟁이 끝나면 갖다 그게 쌓아놓은 그걸 보고 우리 동지들이 대단 통곡을 하고 운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친구의 모습이 선하다는 조무천홍은 안타까운 희생을 못내 잊고 싶을 뿐입니다. 애망소 총 갖다 겨눠놓고 수로탕 까가지고 옆에다 두고 서로 밤을 새워가면서 그걸 하고.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그때 전쟁 때 제일 힘들었던 거? 그때 힘들었던 거는 말도 못하는 거지. 이제 기억도 잘 안 나. 흑백 사진 속에 앳된 한 소녀는 어느덧 90살 노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의지와 갈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전쟁이 없어야죠. 학도병으로 참전한 태백중학교 학생 127명 중 현재 생존자는 4명뿐. 고성 쑥고개, 영월 화전지구, 김하지구까지 8개의 전투를 거치면서 태백중학교 학도병 18명이 전사했습니다.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숭고한 뜻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철원 백마고지를 아십니까? 열흘 동안 주인이 20번 넘게 바뀐 곳인데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철원 백마고지 인근에서 종전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집중 폭격으로 산이 하얗게 변했다에서 붙여진 이름 철원 백마고지. 정전협정 체결을 9개월가량 앞둔 1952년 10월 6일 중공군과 육군 구사단은 당시 이름도 없던 해발 395m 높이의 고지 사수를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전투를 시작합니다. 열흘 동안 벌어진 전투에서 국군 3,400여 명과 중공군 13,0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고지 정상에 꽂힌 깃발만 24번 바뀌었습니다. 수레탄을 하나 앞에 하나씩 던졌을 거 아니야. 170명이 철알이 한 케이스만 넣어도 그게 금방 달이 떴던 게 달이 안 보일 정도로 거기가 아주 수라장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소대장은 다섯을 깔았어. 백마고지 전투는 철의 삼각지 중 한 꼭지점인 철원평야를 사수하기 위한 전투였습니다. 철원평야는 최대 곡창지대이기도 하지만
서울로 가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백마고지 때문에 김일성이가 그 뒤에 김일성 고지라고 있습니다. 네. 큰 능선. 네. 거기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나와서 백마고지 사수하려고 전투 지휘를 했다는 거예요. 70년이 흐른 지금 하얗게 변했던 백마고지는 초록빛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의 접근도 사진 촬영도 불가능한 비무장지대를 외롭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백마고지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가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조정래 작가가 직접 작성한 한반도 종전선언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에게 전달될 계획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70년. 철원 백마고지에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60주년 결혼기념일을 회혼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회혼식을 올린 노부부가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결혼식도 못 치르고 60년을 넘게 산 부부인데요. 90이 넘어서야 첫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참전 유공자 박경복 씨. 1950년 당시 19살 나이에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전쟁 직후 지금의 아내와 간단한 혼인식만 치르고선 60년 넘게 살았습니다. 결혼 사진 하나 남기지 못한 게 평생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과 같이 다 해줘야 되는 걸 데려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못되니까 네? 미안하죠. 넥타이에 재킷까지 박 씨가 모처럼 멋지게 차려입습니다. 오늘 할아버지 멋있으세요? 아주 네. 멋있다고요? 60년을 넘게 기다렸던 결혼식. 방문이 열리자 신랑 신부가 등장합니다. 전쟁 이후 자식 둘을 낳아 기르면서 겪었던 여러 우여곡절. 아내에게 못다한 말을 어렵게 꺼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당신에게 사랑합니다. 고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아내의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두 분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행복한 시간 잘 보냈습니다. 경기 북부 보훈지청이 준비한 6.25 참전 유공자 회혼식. 전쟁 이후 결혼식도 한 번 올리지 못하고 60년을 해로한 유공자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지난해까진 대형 웨딩홀을 빌려 참전 유공자 부부를 초청해 회혼식을 열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찾아가는 회혼식으로 대체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 사회를 또 이렇게 잘 만들어오고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을 살펴드리는 일환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경기 북부 보훈지청의 지원을 받아 60년 만에 결혼식을 올린 참전 용사 부부는 지난 7년간 모두 100상에 달합니다.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60년 만에 이룬 사랑의 결실. 노부부의 주름진 얼굴에서 피어난 웃음꽃이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올해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6.25 전쟁이 잊혀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데요. 시민들은 6.25 전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취재의 김단비 기자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이자 꼭 기억해야 할 역사이기도 한데요. 시민들은 6.25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6.25 전쟁에 대해 물었습니다. 전쟁이 언제 발발했는지, 당시 임시 수도가 어디였는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6.25 언젠데 몇 년도야? 1964년 맞죠? 65년 아니야? 아니 그 광복인데. 부산. 3이라고? 강원 아니고?
그때 낙동강까지 몰려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그때 일정도 진선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6.25 전쟁 발발 연도는 1950년, 임시 수도는 부산입니다. 하지만 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또 학교 수업보다는 영화나 다른 매체를 통해 6.25 전쟁에 대해 알게 됐다는 답변도 나옵니다. 공부했던 게 없고 그냥 영화 보다가 생각난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네. 흘러가는 시간만큼 잊히고 있는 6.25 전쟁.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시민들은 더 이상 잊혀가는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후대들 아들 손자들이 조금 더 좀 6.25에 대해서는 우리 옆에 팜프레트 좀 나오고 있어요. 그 6.25를 어느 정도 터득을 하고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야지. 애들은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애들이 그걸 몰라요. 학생들한테 우리나라의 과거의 6.25 때 어려운 시절을 가르쳐줄 6.25 전쟁을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임에는 시민들 모두 공감했습니다. 참전 용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을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해주고 저희가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6.25 참전 용사는 다시는 뼈아픈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절대적으로 안 되지. 절대적으로. 단단히 우리 국민이 단단히 뭉쳐서 6.25 전쟁 70주년.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작은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지난번 원주 지역 보훈단체들이 현충탑의 접근성이 낮다며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최근 원주시 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5분 발언이 나왔습니다. 의원 발언 때 김선아 기자가 전병선 원주시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현충탑 앞 광장까지 가려면 80여 개가 되는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계단 옆에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있지만 이마저도 경사가 심해 오르기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라서 좀 그런데 그 여자분들, 미망인 분들 상당히 더 힘들어하죠. 게다가 화장실에 가려면 현충탑 아래로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대부분 7, 80대인 보훈단체 회원들에게는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역사교육의 장소로서 현충시설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의원 발언 때 이번 시간에는 전병선 원주 시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병선 시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앞서 제가 리포트로도 보고 왔는데 원주 현충탑을 두고 좀 이전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최근에 5분 발언 진행하셨죠? 네, 제가 5분 발언을 한 게 원주 현충시설하고 우리 현충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검토를 좀 했습니다. 네. 지금 원주 현충탑을 두고 좀 이전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지금 현충탑에 보시면은 올라가는 길이 엄청나게 까팔라요. 그리고 계단이 또 엄청나게 많고 그것을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올라가기 엄청 힘들거든요. 또 거기다 주차차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시설도 없고 모든 시설이 부족하고 휴게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연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보훈 가족분들은 고령이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만큼 좀 불편한 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보훈 가족들이 다 고령이잖아요. 그런데 뭐 그분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보고 자주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엄청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원주시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문제는 좀 우리가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럼 이 원주 현충탑을 이전을 해야 한다면 어디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제가 그것은 이전하면은 우리가 원주시에 얼광장이라고 이제 지금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현충탑 있는 저쪽 행구동에 거기에 지금 충렬사가 있거든요. 그 부근이 우리가 이제 원주의 얼을 전부 모시기로 했던 거가 지금 중단장 상태예요. 일단 토지 같은 건 매입이 됐고요. 이름도 얼광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모셨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거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원주시하고는 뭐 어떻게 좀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원주시에서는 거기 현장으로 뭐 본가족들이 원한다면은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는 않고 일단 이런 문제하고 다른 전적비가 지금 같이 앵기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원주에는 이런 현충탑 말고도 다른 현충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충탑 말고도 지금 전적비나 뭐 민궁 전적비나 그런 옛날 우리 원주시를 위해서 하신 분들을 우리 전적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쪽으로 이번 기회에 모았으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좀 개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주에도 보훈 가족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좀 처우는 어떻게 좀 개선돼야 한다고 보세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보훈가족들 우리 원주 조례를 만들었어요 작년에. 조례는 돼 있었지만 거기에 이제 보훈수당도 줄 수 있는 그런 거라서 그거 갖고 좀 모자라요.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은 이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보훈가족들은 이제 연세도 많이 되고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보고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만큼 관심이 더 필요한 달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보훈의 날 먼저 좀 중요하죠. 특히 저도 군 출신이거든요. 군 생활 30년씩이나 하고 그다음에 육군 중령으로 제대하고 했기 때문에 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고 그보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원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죠. 그리고 조례도 할 수 있는 데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그 보훈가족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 다시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 심도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원주시 의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이신지. 의원으로서 제가 벌써 10년째거든요. 의원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어차피 의원은 시민들 위해서 하는 거고 원주시가 발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든 힘을 쏟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 발언대 이번 시간에는 전병선 원주시의원 모시고 원주 현충탑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제8대 원주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이 선출됐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4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여야가 반반씩 맡기로 합의했지만 집행부 견제와 여야 협치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삼선의 더불어민주당 유석연 의원이 제8대 원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부의장도 같은 여당인 이성규 의원이 선정돼 전반기에 이어 부의장을 연임하게 됐습니다. 후반기 의회를 이끌게 된 유 의장은 전체 의원의 과반 이상 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중앙에서 어떤 의원의 표로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정확하게 공정하게 의정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4개의 위원장은 여야의 사전 조율을 통해 2석씩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명분 없는 발목 잡기가 아닌 합리적 문제 제기를 통해 원주시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반론을 제기하게 되면 물론 발목 잡는다 이런 말씀도 뭐 언론에서는 이제 들리지만 정의를 가지고 소신껏 우리들은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의 대변인자로서 협력하고 협치해서 원주시 발전을 이루는데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원주시의회의 전체 의석인 22석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15석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합니다. 제8대 원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다수당인 여당 의원들로 선출되면서 야당과의 협치는 역시 과제로 남았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제8대 원주시의회 후반기, 당리 당략을 떠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빗방울이 떨어졌다 그치기를 반복했던 날이 이어진 가운데 금요일까지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여기에 습한 날씨까지 더해져 세균이 활발하게 번식해 식중독에 걸리기 쉬운 만큼 음식 보관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